놀라운 경제 성장과 발전 가능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나라 베트남. 강력한 개방 정책과 풍부한 인력으로 중국을 이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Chủ đề của năm APEC 2017 là tạo động lực mới cùng vun đắp tương lai chung. 올해 에이펙 회담 개최국이기도 한 베트남. 한국과 베트남이 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새로운 경제 동반자 관계를 확인하고 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Lễ hội sẽ thu hút sự chú ý của đông đảo công chúng, góp phần tăng cường sự hiểu biết lẫn nhau và giao lưu văn hóa giữa hai nước nói chung, giữa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à tỉnh Gyeongsang nói riêng, nhân dịp kỷ niệm 25 năm quan hệ ngoại giao Việt Nam-Hàn Quốc. 더욱 가까워지는 한국과 베트남. 이제 공동의 번영을 향하고 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경주. 천년 고도의 문화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가히 한국의 문화 수도라 일컬어지는 곳.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문화 행사인 세계문화 엑스포가 열리는 곳이다. 올해는 호치민시와 공동으로 세계문화 엑스포를 개최하게 됐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이 방문했다.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지금부터 양해각서에 서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두 도시는 문화로 더욱 가까워지게 됐다. 양국 간의 국가적인 관계 그리고 도시 간의 그 경제, 문화, 청소년 다양한 방면의 그 교류를 이제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 끝마치고 난 뒤에 호치민시하고 또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문화를 주제로 한 엑스포.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는 1998년 시작된 이래 이제까지 8차례를 거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세계의 문화도시들과 공동으로 개최해 그 의의를 더 넓히고 있는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올해는 공동 개최 도시로 베트남의 호치민시가 채택된 것이다. Tôi cho rằng là cái mối quan hệ đối tác hợp tác chiến lược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trong thời gian sắp tới sẽ phát triển rất là tích cực và có hiệu quả. Bởi vì thông qua các cái chương trình hợp tác cụ thể và các cái dự án mà hiện nay các nhà đầu tư đang đầu tư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cũng như là tại Việt Nam nói chung. 세계가 문화로 소통하는 자리. 2017년 그 주무대가 경주와 호치민인 것이다. 특히 올해 개최되는 세계문화 엑스포는 문화 교류를 넘은 경제 엑스포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데 아시아 공동의 번영을 위한 거대한 문화 경제 교류의 장. 그렇다면 우리는 왜 베트남에 주목하는 것일까?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한 베트남. 호치민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로 정치 경제의 중심 도시다. 도시 어디서나 개발과 성장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바쁜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는 곳.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역동성을 이 도시에선 볼 수 있다. 중국이 저성장으로 돌아서자 세계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른 베트남. 베트남의 성장에 가장 먼저 주목한 나라는 한국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약 4천여 개로 상당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베트남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1992년 12월 22일. 베트남전 이후 17년 동안 단절됐다가 다시 수교를 맺게 됐으며 양국 수도에 대사관이 설치됐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일이다. 그 25년 동안 양국의 관계는 매우 빠르게 가까워졌다. 2001년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2009년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통상이 점차 확대됐습니다. 2014년 한배 FTA가 체결된 이후 양국은 최대 경제 협력국으로 성장했다. Với những cái mối liên kết truyền thống và cái sự tương đồng về lịch sử và văn hóa và ngày càng được củng cố bằng tình hữu nghị và cái nỗ lực chung giữa hai nước, quan hệ Việt Nam Hàn Quốc đã có những bước phát triển mạnh mẽ trên nhiều lĩnh vực trong suốt 25 năm qua. Dẫn chứng như sau: về mặt chính trị, việc nâng cấp quan hệ Việt Nam Hàn Quốc thành cái quan hệ đối tác toàn diện năm 2001 và sau đó thì quan hệ đối tác hợp tác chiến lược vào năm 2009 và cho thấy là có cái sự coi trọng và mức độ tin cậy lẫn nhau giữa hai nước. 현재 베트남의 인구는 9,600만 명을 웃돌며 이 중 40대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해 이른바 젊은 국가로 불린다. 최근 10년간 베트남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6%를 넘는 등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양질의 인적 자원과 빠른 경제 성장률은 베트남을 세계에서 주목하는 국가로 만들었다. 생산과 소비 모두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투자 국가로 부상한 것인데 이 시장을 선점한 것이 우리 한국이다. 그런데 사실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역사는 매우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약 15km가량 떨어진 딘방 마을로 그 역사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딘방 마을엔 베트남 국민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옛 왕조의 사원이 있다. 이곳 도사원은 10세기 중엽 중국에서 독립해 약 200년간 평화롭고 안정된 국가를 유지했던 리 왕조의 8왕을 기리는 사원이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베트남 역사 가운데 최초의 독립국가를 수립했던 왕조에 국민들은 깊은 존경심을 품고 있다. Vì cái nền độc lập và vì cái hạnh phúc của nhân dân. Thế là ông Lý Thái Tổ là một người vua sáng lập ra triều Lý, là một người là toàn tài kể cả văn võ và đạo đức. 베트남의 독립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구현했던 오랜 역사 속 왕조. 베트남 국민들의 자긍심인 역사. 그런데 이 리 왕조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Tức là ông Lý Anh Tông đẻ ra ông Lý Nông Tường là hoàng tử thứ 7. Thế cái triều đình nhà Lý thì trải qua 216 năm thăng trầm, nói chung là có nhiều công xây dựng đất nước và bảo vệ đất nước. Sau đó sang đất nước Hàn Quốc, được đất nước Hàn Quốc là cho tị nạn, cấp hộ chiếu và cấp đất cho ở. 리 왕조의 왕손이었던 이용상이 당시 고려로 피난을 왔다는 것. 우리나라에도 그를 기리는 사원이 있다. 이곳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이용상과 그의 후손인 이장발의 사당 충효당. 이용상은 고려에 피난을 왔지만 당시 있었던 몽골의 침략 전쟁을 보고 이를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한다. 그 후 고려에 정착하게 됐고 지금 우리 성씨 가운데 하나인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됐다. 그의 후손인 이장발도 업적을 남겼다. 충효당은 선조 25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19의 나이에 편보스라의 부모님 모친의 허락을 받고 문경세제 전투에 나가서 혈전을 하시다가 전사하신 이장발의 충성심과 그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업적을 이루고 공헌한 이용상과 그의 후손들. 지금의 후손들은 이러한 가문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베트남과 한국, 양국의 역사를 잇는 화산 이씨. 그때 그 당시에 고려 때 그 몽고난이 대단했던 모해라. 그래 와서 이 양반이 몽고에 그 난을 평정을 많이 했어. 당시 고려 고종께서 우리 이용상 할아버지 대해 가지고 화산군이라는 봉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정착하면서 우리 이용상 할아버지가
이후에 화산이라는 본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트남과 한국의 우호적 인연은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현재 남한에 약 1,700여 명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화산 이씨. 현대에 이르러 화산 이씨의 후손들은 조상을 기리며 베트남의 도사원을 찾는다. 1995년 첫 방문 때는 국가적인 환영을 받았다고 한다. 존경받는 천년 가문, 그 왕족의 후손이 뿌리를 찾아오니 베트남으로선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오래전 교류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이를 더 크게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베트남과 한국의 오랜 인연이 지금으로 이어져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다. 이제 베트남으로 좀 더 들어가 보자. 베트남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만나는 사람. 흔히들 베트남의 정신이라 말하는 호찌민이다.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중국과 프랑스 등의 강대국의 오랜 지배를 받아왔던 것을 독립국의 역사로 바꾼 주인공. 베트남 국민들은 그를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로 여기며 가장 존경한다. 청렴하고 도덕적인 지도자로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살아온 삶 때문에 더욱더 존경받는 베트남의 영웅이다. 그를 빼고는 베트남을 이해할 수 없다. Người đã tuyên bố với đồng bào và nhân dân trên toàn thế giới về quyền độc lập của cách mạng tháng 8 năm 1945. Tuyên ngôn độc lập đã khẳng định nước Việt Nam có quyền được hưởng tự do độc lập và sự thật đã trở thành nước Việt Nam độc lập và Chủ tịch Hồ Chí Minh chính là người linh hồn của nhân dân Việt Nam. 베트남이 강대국을 상대로 독립을 이룬 역사. 이것은 곧 베트남 국민들의 자긍심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중요한 것은 호찌민이 공산주의를 택했지만 사실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는 베트남의 어떤 민족 자결,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자기가 공산당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독립을 해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현재 아주 그 통일을 이루고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독립을 이루고 사회주의를 채택한 베트남.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80년대부터 정부의 규제보다는 시장 기능에 의존하는 것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한다. 국제사회와 손을 잡기 위해 폐쇄 정책에서 강력한 개방 정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와도 다시 수교를 맺게 된 것. 한국의 기업들은 수교 이후 적극적으로 베트남에 진출했다. 지금도 공산국가지만 개방적이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모습으로 진출에 걸림돌은 없다. 기업의 진출을 더욱 쉽게 한 것은 아무래도 한류다. 한류가 제일 먼저 시작된 국가 가운데 하나가 베트남. 아직도 열기는 뜨겁다. 베트남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이제 한류거든요. 90년대 말에 그 드라마, 또 영화, 뭐 K-pop 이렇게 들어오면서 한류가 이제 베트남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또 중국의 또 이제 어떤 투자 환경이 좀 나빠지면서 베트남 쪽으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몰리죠. 그게 정점이 이제 2014년도 말쯤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합치면서 한국의 위상이 베트남에서 거의 뭐 상위권에 이렇게 지금까지도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기업의 진출은 베트남 사회의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난 것도 그 가운데 하나다. 국립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학 수업.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다양하게 배우는데 학생들이 가장 열심인 것은 한국어 수업이라고 한다.
학생들이 한국 학과를 선택한 까닭은 무엇일까? 언어 중에서 한국어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에서 한국은 제일 인등 투자국이라서 한국어 배우면 나중에 미래에 더 좋은 겁니다. 네. 호치민에 있는 한국학과만 한 10개 정도 됩니다. 한국학과의 인기는 지금 뭐 한국학부가 된 것처럼 엄청나게 수요가 많고요. 뭐 K-팝도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4,000개의 기업에서 지금 그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한국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여기 인사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거의 100% 다 취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인기가 높은 한국. 한국문화원은 좀 더 많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늘은 태권도 수업이 있는 날이다. 태권도는 베트남에서 생활체육으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배우는 연령층도 매우 폭넓다. Em học taekwondo từ bao giờ nào? Em học được 1 năm rưỡi rồi ạ. Thấy người Hàn Quốc có những cái văn hóa khá là hay ạ. Có nhiều môn võ khác nhau ạ. Tôi luyện được cái phẩm chất kiên nhẫn với cả là có ý chí phấn đấu trong mọi việc ạ.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하는 태권도 수업. 이처럼 한국의 문화는 베트남에서 점점 더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10 lần vẩy chân cứng cô. Nhanh được chưa? Không nghe. Thì mỗi một năm thì cái số lượng học viên tham gia taekwondo của tất cả các trung tâm là đều tăng lên rõ ràng và trông thấy. Thì ở tại trung tâm văn hóa Hàn Quốc này thì cũng các số lượng học viên cũng tăng lên, là từ lúc đầu là chỉ có 20-30 học viên và sau đấy sau chiêu sinh và các bé đã giữ nguyên lại cái số học viên như bây giờ. Và có một số bé là chỉ là xin nghỉ và hiện giờ ở tại trung tâm văn hóa Hàn Quốc này số lượng học viên đầy đủ là khoảng 55 đến 60 bé rồi. 태권도라는 운동 자체가 한국이라는 나라 것이기 때문에 그 한류 열풍이라든지 K-팝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많이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인기는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가는 베트남. 특히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 한류는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고 한다. 아이스크림 사랑 두근두근 상상 달콤한 설레임 살살 녹아들어 행복한 순간 빠져드는 희망 다가와 느껴봐 My sweet love. 굿샷.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어를 익히는 베트남의 젊은이들. 문화원의 한국어 수업은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학생들에게 더욱 인기가 높다. 흥미 있어서 여기에서 공부해요. 한국어를 공부하면 내 꿈은 유학하러 공부해요. 수교 25주년. 그 역사 속에서 두 나라는 경제와 문화 모든 면에서 매우 가까워졌다. 짧다면 짧은 수교 역사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가까운 양국의 관계. 이러한 모습은 독단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글로벌 시대의 좋은 사례다. 더욱더 가까운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결국은 이 한국과 베트남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제 연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가 세계적으로도 이런 하나의 좋은 협력의 모델로. 한국국립식량과학원.
이곳에 베트남 농민들이 찾아왔다.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은 해마다 세계 각지의 새마을 시범마을의 농가들을 초청해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엔 베트남 농민들이 초청 대상이다. 베트남의 주요 산업은 농업. 농민들은 선진 농법에 관심이 높다. 이 지역, 이게 고냉지 지역만 안 썩는 거고 우리도 저기 낮은 지역으로 가면 썩어요. 그래서 이제 생산하는 농장. 농민들이 배우는 것은 고령지 감자 재배법. 더운 나라 베트남이지만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형성돼 있으며 산악 지형이 많다. 우리 고령지 농법을 적용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 이쪽으로 돌아가면 계속 있어요. 여기 돌아가면 많잖아요. 열기는 그야말로 뜨겁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ì bản thân thì tôi là công tác của đảng thì cũng rất là vui mừng được tổ chức Sim của Hàn Quốc chọn ấp 9 xã Lương Tâm để đầu tư hỗ trợ xây dựng cái làng nông thôn mới. Thì trên cơ sở đó thì lồng ghép cái mô hình của nông thôn mới này của Hàn Quốc cũng như là của xã sẽ phối hợp thực hiện cho nông dân thực hiện. 베트남에게 한국은 배우고 싶은 국가다. 특히 경제 성장의 모델로 생각한다. 우리의 빠른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된 새마을 운동은 그만큼 이들에게 매력적인 것이다. 베트남 중남부에 위치한 닝투언성 탄납 2마을. 베트남에서도 낙후된 농촌 마을이었던 이 마을에 변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지금은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을 보이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정은 달랐다고 한다. Thôn Tân Lập 2 đã xây dựng được đường, rồi là các cái trường học, rồi các cái trụ sở làm việc và hướng dẫn cho bà con nông dân là chăn nuôi heo, tức là ngoài Bắc gọi là con lợn đó. Đồng thời thì đã làm thí điểm 2 năm nay với 4 sào lúa này là lúa sạch. Đó là những cái việc mà rất là bổ ích để giúp cho thôn Tân Lập 2 đã có những cái chuyển biến rất là tích cực trong cuộc sống. 벼농사가 위주인 베트남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 이 마을에 새마을 운동이 도입되면서 가장 먼저 시도한 선진 농법은 친환경 벼농법이라고 한다. 쌀의 품질이 좋아지자 높은 값을 받게 됐고 기계화 등의 도입으로 농민들의 경쟁력도 올라갔다. 마을의 집과 도로는 현대식으로 정비돼 주민들의 만족도는 올라갔고 관계 수로를 개선하면서 벼농사와 생활용수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부농의 꿈을 꾸는 마을. 그런데 바뀐 것은 이처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고 마을 사람들은 전한다. Thì cái chương trình này thì khó khăn thì nó cũng rất là nhiều cái khó khăn. Thế nhưng mà bên cạnh những cái khó khăn đó thì cứ từ từng bước một là giải thích được. Tại vì cái khó khăn thứ nhất là khi mà những cái năm đầu á, thì người dân là chưa hiểu là chương trình này như thế nào. Sau 3 năm thì đến giờ là cơ bản đến 70% là người dân đã ý thức nhận thức được, đã hiểu được rõ cụ thể cái chương trình này người mang đến cái gì cho người dân, mang đến cái cuộc sống tươi đẹp hơn. 이 저희 새마을 세계화 재단은 경상북도에서 출연한 출자 기관으로서 새마을의 5대의 모형을 베트남 농촌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특히 딴다파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 중심 지역이다 보니까 벼의 어떤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세이프티 라이스와 같은 그러한 기술들을 습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뭐 종자라든지 비료, 그다음에 전문 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벼의 고품질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특히 현하고 같이 연계해서 현에 가지고 있는 농업 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또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농촌 개발 운동에 새마을 운동이 결합되며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을 마치면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 모여 서로의 할 일을 이야기한다. 마을에 찾아온 즐거운 변화.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큰 내일을 꿈꾼다. 지금 이제 경상북도와 베트남 간의 그 새마을 운동 분야에서의 협력은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베트남에서는 그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신농촌 개발 계획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이제 베트남의 농촌을 현대화하겠다는 이런 목표로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농촌을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의 그 새마을 운동은 신농촌 개발 계획 목표 달성과 함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베트남. 숫자는 14만 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베트남의 학생 수도 2012년 2,400여 명에서 2016년 7,400여 명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Giữa hai nước thì chúng tôi nghĩ rằng là cái điều kiện bổ sung cho nhau rất là tốt. Thí dụ như là dân số Hàn Quốc thì hiện nay là chậm lại, không tăng. Và cái nguồn nhân lực của Hàn Quốc bị hạn chế. Thì trong khi đó thì Việt Nam với hơn 90 triệu dân, cái nguồn nhân lực rất là phong phú. Chính những người này trong quá trình được tu nghiệp, lao động tại Hàn Quốc khi trở về thì cũng sẽ là một cái lực lượng lao động rất tốt cho cái sự phát triển của Việt Nam khi mà họ đã có những cái khả năng về tay nghề, khoa học công nghệ, họ biết tiếng Hàn và họ biết cái kinh nghiệm và sản xuất, kinh nghiệm làm việc ở, thì chúng tôi nghĩ rằng là cái hợp tác về nguồn nhân lực là một cái điều mà rất là có lẽ là quan trọng hàng đầu đối với chúng ta mà chúng ta cần phải chú ý. Và chúng tôi cũng rất mong là Hàn Quốc sẽ chia sẻ với Việt Nam những kinh nghiệm phát triển và làm thế nào để cho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Việt Nam kể cả đang làm việc ở Việt Nam hay là làm việc ở Hàn Quốc thì cũng sẽ có được cái know-how, có được những cái hiểu biết để họ có thể làm chủ được kỹ thuật, làm chủ được công nghệ khi mà họ cống hiến cho đất nước chúng tôi. 베트남과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우리에게도 어느덧 베트남 문화가 성큼 들어와 있다. 특히 쌀국수 등 베트남 음식 전문점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점심시간, 많은 직장인들이 찾는다는 한 베트남 음식점. 가벼운 한 끼 식사로 손색이 없다. 쌀을 기본으로 해서인지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는 베트남 음식들. 특히 최근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는 건강식으로 인식돼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높다는 베트남의 음식들. 프랑스 바게트 빵을 응용한 샌드위치나 온갖 채소가 가득한 월남쌈, 볶음 국수에서부터 담백한 국물이 일품인 쌀국수까지 인기가 높다.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국물이 시원하면서 얼큰하고 면과 숙주를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매일 먹는다면 매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샌드위치는 밀가루로 만들어져가지고 약간 좀 몸에 안 좋고 살찐다? 이런 게 많았는데 이게 쌀 바게트라 그래가지고 좀 더 부담도 없고 그리고 한 끼 식사가 제대로 되면서 딱 간단한 샌드위치라서 되게 바쁠 때 먹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음식점은 베트남에서 직접 요리사를 초빙해 베트남 현지의 맛을 내려 애쓰고 있다고 한다. 어느덧 우리 곁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베트남 음식들.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문화 교류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Tôi đã làm ra cúc su thì người Hàn Quốc ăn là cảm thấy thích thì tôi rất là vui. Cũng có một cái đặc điểm chung là
Tại vì Việt Nam và Hàn Quốc là cùng một là châu Á, cho nên là món ăn cũng rất là giống nhau.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한 문화의 자리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 최고 인기 가수 던홍이 한국을 찾았다. 한국 이주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위문 공연이다. 되게 재밌었고 또 가수분이 너무 노래를 잘 불려서 Khi ở Việt Nam thì đã rất là hâm mộ anh rồi ạ. Thế nên là hôm nay được ở bên này được gặp anh là rất là hạnh phúc ạ. 모처럼 마련된 흥겨운 자리. 이처럼 양국의 문화 교류는 필수적이다. Tôi sẽ chọn Hàn Quốc là điểm đến dừng chân đầu tiên trong tour lưu diễn tại khu vực châu Á, bởi vì tại Hàn Quốc và ngay tại Seoul thì có rất là nhiều những người Việt Nam đang sinh sống tại đây, và đó chính là lý do tại sao tôi chọn Hàn Quốc. Thưa tất cả quý vị, tất cả các bạn, ấn tượng của tôi dành cho đất nước Hàn Quốc đó chính là một đất nước rất là xinh đẹp. Người dân ở đây rất là nhẹ nhàng, rất là lịch sự. Họ tiếp đón tất cả chúng tôi rất là nồng nhiệt và tôi cảm thấy rất hạnh phúc ở đây. 서울 청계광장.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 한국 주재의 한 베트남 민간단체가 주최한 한배 문화교류 축제가 열렸기 때문이다. Hôm nay, tôi vui mừng tham dự lễ khai mạc, lễ hội và đánh giá cao nỗ lực tổ chức lễ hội này của cộng đồng người Việt Nam và cộng đồng và Hội Phụ nữ tại Hàn Quốc. Tôi chân thành cảm ơn chính quyền thành phố Seoul, các tổ chức, các cá nhân của Hàn Quốc và Việt Nam đã tài trợ cho lễ hội.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 올해는 한국 베트남 수교가 25주년이 되었는데요. 그 계기로 뜻깊은 계기로 저희가 한 베트남 이주민으로서 그 경제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와 이제 정설적인 면에서 저희도 한국과 베트남이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은 고향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그리운 음식도 만날 수 있는 축제. 베트남의 문화들이 소개되고 함께 체험도 해보는 시간. 베트남 사람들은 물론 많은 한국 사람들도 참여해 더욱 뜻깊고 즐거운 자리가 됐다고 한다. 우리 사회 속에 많은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과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베트남 문화를 더욱 이해하고 함께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 자리는 더욱 의미 있다. 혜린이 맛있었어요? 얼마큼 맛있었어요? 할머니하고 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었어? 우리나라가 그 사업적인 면에서도 베트남에도 많이 진출을 했고 저도 또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 왔었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교류가 있고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나라 사람들 모두가 즐겁게 어울리고 화합하는 자리. 이처럼 좀 더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제가 베트남 사람입니다. 한국 이름은 오정혜입니다. 베트남 이름은 고thanh-thuy. 오늘 너무 기뻐요. 친구들도 만나고 언니들도 만나고 날씨도 좋고 엄청 행복했어요. 양국이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 서로 친해지는 사람들, 그리고 문화의 교류가 있을 때 더 발전된 관계를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경이로울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고 해왔지만 또 그 이면에는 앞으로 우리가 건전한 관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쌍방향적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서로 보완적으로 발전해가는 관계 발전을 보완적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배 수교 25주년.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베트남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선수촌을 찾았다. 올림픽 등 주요 경기에 참여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다. 약 20명가량의 사격 선수들이 매일같이 훈련하는 사격 훈련장. 사격은 베트남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집중 지원하는 종목이다. 무수한 종목 중에서 왜 사격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일까? 그 까닭은 바로 후앙수안 민 선수 때문이다. 베트남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선수. 그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베트남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겨준 스포츠 영웅이다.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202.5점으로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운 것이다. Thực sự đây là một tấm huy chương có thể nói rằng là vô cùng là cao quý đối với cả Việt Nam. Khi mà lần đầu tiên thể thao Việt Nam có được một cái tấm huy chương ở trên đấu trường thế giới, đặc biệt là đấu trường Olympic, một tấm huy chương có thể nói là vô cùng danh giá, mang về một ý nghĩa lịch sử đối với cả thể thao Việt Nam và trong đó đối với cả bắn súng. 올림픽 금메달의 국민적 수건을 풀어준 대사건. 그런데 이 일은 우리 한국에게도 커다란 놀라움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베트남 국가대표 사격팀의 지도자가 바로 한국의 박충건 감독이었기 때문이다. 원샷 띵킹. 2014년부터 베트남 국가대표 사격팀 감독을 맡아온 박충건 감독. 베트남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사령탑이 바로 박충건 감독이다. 그는 한국 국가대표 후보팀 전담 감독, 전북체육회 감독을 역임했으며 방송 해설위원으로도 활약한 바 있다. 사격 강국 한국의 감독을 영입하기를 희망한 베트남. 그 결정이 금메달을 가져온 것이다. 스타트 비히터. 열악한 훈련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전지훈련 등에 중점을 뒀던 박충건 감독. 그는 선수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한다. 친근하고 착하고 정이 가는 것 같고 제 친구도 결혼해서 애가 한 5살, 6살 됐어요. 아줌마. Thầy cũng là một người thầy trong huấn luyện và tôi cũng coi như thầy như là một người cha. Thì trong huấn luyện thầy rất nghiêm khắc, cũng muốn cho vận động viên làm sao bật được cái thành tích tốt nhất để vào thi đấu. Và trong cái thời gian mà đi tập huấn ở bên Hàn ấy, thầy cũng chăm sóc vận động viên như thế một người con. Tôi cũng thấy thầy là một người rất quan tâm, nên là rất là vui là mình vận động viên mà gặp được một người thầy như thế. Tôi nhớ rằng cách đây hơn 10 năm thì tôi đã gặp chuyên gia huấn luyện viên Hàn Quốc, và đến bây giờ thì trong cái quá trình làm việc khá dài thì tôi cũng nhận thấy rằng là lúc bấy giờ thì thành tích Việt Nam
của đội tuyển Việt Nam chưa được tốt. Các cái thành tích cá nhân cũng như để mà vươn tầm châu lục thế giới thì chúng ta chưa có một vận động viên nào. Ông cũng đem đến cho chúng tôi có những cái tư tưởng mới trong cái quá trình tập luyện và thi đấu. Ví dụ như những cái yêu cầu rất là khắt khe và những cái tính kỷ luật rất là cao trong tập luyện, và đồng thời các cái kỹ thuật của các cái quốc gia phát triển như Hàn Quốc ấy, thì ông cũng áp dụng, và ngoài việc là áp dụng thi đấu đối với các vận động viên thì áp dụng với chúng tôi những cái bài tập mà mang tính khoa học. 베트남의 스포츠 분야에서 활약하는 사람은 박충건 감독뿐만이 아니다. 스포츠 강국 한국의 지도자들이 베트남의 스포츠 미래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양국 국가대표팀 김성빈 감독도 그중 하나다. 또 체육하고 인프라를 보면 이 선수촌 안에도 지금 뭐 한국 지도자들이 유도도 있고 양궁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뭐 펜싱도 있고 한국 지도자들 많이 이제 해외로 진출을 해도 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지도자로서는 항상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다음 또 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음 대회 또 성공한다면 그 다음 대회 일단은 다음 올림픽까지 올림픽 2번 연속 출전해서 메달을 딴다면 그것도 역사에 남을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 Và sau những cái thành công vừa rồi mà chúng tôi đạt được ở Olympic thì ngoài không phải chỉ môn bắn súng mà rất là nhiều những cái bộ môn khác đã bắt đầu lên được một cái kế hoạch, một cái chương trình là cử các vận động viên sang bên Hàn Quốc để tiếp tục tập huấn và thi đấu tại Hàn Quốc, và đã có một cái kế hoạch sẽ mời rất là nhiều những huấn luyện viên Hàn Quốc tìm ra được tất cả những các huấn luyện viên ở các môn để mời các huấn luyện viên Hàn Quốc sang Việt Nam giúp đỡ cho các vận động viên Việt Nam. 이념과 국가를 뛰어넘는 우정, 우리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양국이 추구해야 할 단계이지 않을까. 베트남의 한 어촌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해서 찾았다. 작은 배로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어촌, 땀딴 마을이다. 이 마을에 알록달록 즐거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바로 집집마다 벽화가 그려진 것. 한국의 화가들이 이 마을을 찾아 글로벌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다. 한 마을이 벽화 마을로 꾸며진 건 베트남에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이 일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찾아들기 시작했고 땀딴 마을은 이제 유명 관광지가 됐다. 한국의 화가들은 지난해 여름 이 마을에 약 한 달간 거주하며 베트남 자원봉사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펼쳤다. 하루하루 완성되어가는 그림은 마을 사람들도 즐겁게 만들었다. 벽화의 주인공인가 했더니 아니란다. Lần đầu tiên mình rất bất ngờ cái chuyện đó. Rồi cái thứ hai là khi lên hình á, mình còn thấy kiểu lan ra đó. 한국과 함께한 특별한 기억과 달라진 마을의 모습에 제일 행복해하는 것은 주민들이다. Có cảm tưởng là thấy mình rất là vui vì đi đâu ai cũng biết về mình, vui hơn và được cuộc sống nói chung nó khác hơn trước rất là nhiều. Đối với người Hàn Quốc với người Việt Nam thì người Hàn Quốc là rất là tội, rất là niềm nở, rất là thiệt thà, chất phác. 이제 조용하기만 하던 마을에 생기가 넘친다. 주민들은 어업소득만이 아닌 관광소득까지 얻게 됐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됐다고 한다. Đối với cái làng bích họa này thì người vẽ là gồm các
họa sĩ của Hàn Quốc và một số tình nguyện viên của Việt Nam. Thực sự thì đối với lúc đầu mà khi được nói về sẽ được vẽ một số bức tranh tại cái lò nai ấy, thì nó có nhiều ý kiến cũng trái chiều nhau, nhưng trong đó thì cũng có một số phần lớn là người dân rất là phấn khởi, rất là mong muốn, rất là chờ đợi để được vẽ một số cái bức tranh đối với làng mình. Sau khi dự án hoàn thành thì thật sự là mọi người thấy rất là sung sướng, rất là hạnh phúc, có cái sự thay đổi rất là lớn đối với lại cái cảnh quan của làng. 예술로 서로 함께한 특별한 경험. 낙후됐던 작은 어촌이었지만 마을만의 특징을 살려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게 한 이번 협업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안동 예술의 전당. 경상북도는 땀딴 마을의 사례를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를 열었다. 서로의 내면으로 다가가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는 모습. 땀딴 마을의 아름다운 변화를 사진전으로 담아 한국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굉장히 신기하세요. 굉장히 신기하시고 진짜 근데 거기는 땀기 마을이 좀 약간 되게 구석 마을이라 외국인들 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였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린다니까 거의 이 사람들의 관광, 그러니까 놀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구경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약간 놀이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보고 계시고 그 아마 마을에서는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네, 사람들 되게 좋아했어요.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25주년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올해. 이를 기념해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지만 그 가운데 특히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두 나라가 앞으로 가야 할 성숙한 단계의 발전 모습을 여러모로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Đây là lần đầu tiên mà thành phố Hồ Chí Minh đồng tổ chức với một địa phương nước ngoài một cái sự kiện quy mô lớn cả về hoạt động lẫn về số người tham gia chuẩn bị. Chúng tôi xác định cái lễ hội văn hóa thế giớ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Gyeongju là dấu ấn có ý nghĩa kỷ niệm 25 năm thiết lập cái quan hệ ngoại giao giữa Việt Nam và Hàn Quốc. Và tôi tin rằng là cái sự chuẩn bị nghiêm túc, công phu từ hai địa phương, lễ hội sẽ thu hút được sự chú ý của đông đảo công chúng, góp phần tăng cường hơn nữa sự hiểu biết lẫn nhau và giao lưu văn hóa giữa hai nước. 지난 25년 서로의 발전에 기여해온 두 나라. 아시아 공동의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양국 협력의 큰 도약점이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문화를 통한 경제 교류 활성화에 대한 박차를 가하는데 이 문화 엑스포가 그 교두보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들을 문화의 동일성을 갖고 아시아권의 새로운 공동체로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의 재전이 이루어지면서 그에 따라 경제도 수반하고 또 이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제 한베트남 관계의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도 하지만 인적 교류가 더 돈독히 돼서 다시 한번 아시아에서 한국과 베트남과 한국이 아주 튼튼한 동맹국가로 거듭나는 바탕을 또 계기를 만드는데 이 엑스포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두 나라가 함께 모색하는 아시아 공동의 번영.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는 경쟁이 아닌 국가 간 이해와 협력일 것이다.